안녕하세요.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입니다. SKC 주주분들 요즘 고민 많으시죠? 지금 이 주식 계속 들고 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정리해야 하는지. 근데 최소한 왜 지금 움직임이 없는지는 알고 계셔야 마음 편하게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옛날에는 이런 상황에서 진짜 답답했었거든요. 주식 산 다음에 계속 제자리 걸음하고 있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제가 몰랐던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매물대라는 개념인데요. 오늘 영상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SKC가 지금 왜 조용한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회사는 유리기판 이슈로 움직이는 주식이거든요. 미국의 자회사 공장도 다 지어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직 제품이 팔리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파일럿 공정이라고 해서 본격 생산 전에 공정을 점검하는 단계거든요. 쉽게 말해서 공장 기계들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제품이 잘 나오는지 테스트하는 거죠. 양산은 2027년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매출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실적이 없으니까 지금은 완전히 기대감으로만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 뉴스 하나만 나와도 확 튀었다가 조용해지면 또 푹 꺼지고 이런 패턴을 반복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정말 중요해요. 혹시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계시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매매해야 할까요? 저는 거래량이 들어오는 가격대에서만 매매하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거래량만 많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거래량이 어디서 터지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실수했던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몇 년 전에 어떤 종목이 갑자기 거래량이 확 터지면서 올라가는 걸 봤어요. 아, 이거다 하고 바로 들어갔죠. 근데 사자마자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산 가격이 딱 매물대 한복판이었던 거예요. 거래량은 터졌지만 그게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거래량이었던 거죠. 그때 알았어요. 아, 거래량이 위치도 중요하구나. 참고로 더보기란에 텔레그램 링크 있으니까 꼭 들어오세요. 거기서 이런 매물대 분석이나 시황 브리핑 다 받아보실 수 있어요. 주식은 거래량이 들어와야 급등하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없으면 움직임이 지저분하고 재미없어요. 그럼 거래량은 언제 들어올까요? 바로 매물대에서 승부가 날 때예요. 매물대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여기서 팔고 싶어 하는 사람 혹은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가격대예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손절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아, 이 가격만 와도 본전이다.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수익 실현하고 싶은 사람들이고요. 여기까지 오면 팔자. 이렇게 미리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이런 매도 물량들을 다 소화해야만 주가가 진짜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매물대를 뚫지 못하면 계속 그 아래에서 맴돌 수밖에 없어요. 현대로템 한번 볼까요? 여기도 매물대 돌파하기 전까지는 계속 올랐다 내렸다 반복했어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답답했을 거예요. 아, 이 주식 언제 오르나? 이런 생각 들었을 텐데 근데 본격적으로 매물대 뚫고 나니까 폭발적으로 올라갔죠. 물론 그때는 실적도 받쳐줬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매물대 돌파의 진위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예요. 가짜 돌파가 진짜 많거든요. 진짜 돌파의 특징 첫 번째, 거래량이 평소에 3배 이상 터져야 돼요. 두 번째, 매물대를 뚫고 나서도 다시 그 아래로 떨어지지 않아야 하고요. 세 번째, 돌파 후에 추가적인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야 돼요. 가짜 돌파는 어떤가요? 거래량은 터지는데 금세 시들해지고 매물대 위에서 버티지 못하고 다시 아래로 떨어져요. 이런 패턴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매물대 분석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방에서 더 자세한 설명 받아보세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링크 있습니다. SKC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 실적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가가 바닥까지 내려간 거고요. 결국 실적이 회복되는 턴어라운드 시점에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올랐을 때 매도하고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파동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있어요. 떨어지면 무조건 사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위험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종목에서 이런 실수 했거든요. 계속 떨어지니까 이제 바닥이겠지? 하고 샀는데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결국에 마이너스 30% 먹고 정리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알았던 게 뭐냐면 떨어져도 어디에 사야 되는지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매물대입니다. 매물대 근처에서만 매수하고 매물대 돌파가 확인되면 추가 매수하고 매물대 위에서는 분할 매도를 하는 거죠. 지난주에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시죠? 31만 6,500원일 때 지금 가장 두꺼운 매물대 구간이라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매물대 안에서는 재미가 없는 게 당연해요. 이런 분석 더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응원 한 말씀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매물대 한번 볼까요? 육안으로 보이는 매물대만 체크해봐도 15만원 구간에 하나 있고 현재 가격에도 하나 있어요. 그 사이 구간은 상대적으로 매물이 가벼워요. 현재 가격대에서 매물대를 잘 지켜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심리학이 숨어 있어요. 왜 15만원 구간에 매물대가 형성됐을까요? 아마 예전에 15만원 근처에서 매수했던 분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분들이 본전만 되면 팔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가격대에도 매물대가 있다는 건 최근에 이 가격대에서 많은 거래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어떤 분들은 수익 실현하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손절하려고 하고 이런 심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60분 봉으로 보면 더 뚜렷합니다. 현재 가격대에서 주가가 머물고 있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지금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거예요. 매수 세력은 이 가격에서는 더 안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사들이고 있고, 매도 세력은 이 정도 가격에서는 팔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박스권을 형성하는 거예요. 결국 SKC가 거래량이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 바로 현재 매물대 가격이에요. 지금은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집이라는 게 뭐냐면은 큰 손들이나 기관들이 조용히 물량을 모으는 구간이에요. 주가를 확 올려서 사면 비싸게 사야 되니까 이렇게 박스권에서 조금씩 모으는 거죠. 근데 일반 투자자들은 이런 구간에서 답답해해요. 야, 이거 언제 올라가냐, 이거 망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참지 못하고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 물량을 누가 가져갈까요? 바로 큰손들이죠. 이런 종목 선정 노하우나 매매 기법들은 텔레그램 방에서 더 자세히 공유하고 있어요.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조금 더 눌린다 해도 한 10만 7천원 정도, 현재가 10만 9,600원이니까 마이너스 2%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지금은 물량 모으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번 상승 파동에서 최소한 16만원 구간까지 열어두고 대응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 16만원이냐면 그 위에 있는 15만원 매물대를 돌파하고 나면 그 다음 저항선이 16만원 근처에 있거든요. 주식은 가격이 올라야 수익이 나죠. 그런데 수익이 나려면 매수하려는 사람이 많아야 하고 동시에 매도하려는 사람도 많아야 돼요. 이상하죠? 매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맞아요. 하지만 그 매도 물량을 다 소화할 수 있는 매수 세력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람들이 매도를 많이 하려는 구간은 어디일까? 바로 매물대예요. 그럼 매물대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 그 매도 물량을 누군가가 다 받아주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심리학이 나와요. 왜 사람들은 매물대에서 팔고 싶어 할까요? 첫 번째, 심리적 저항선이에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팔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두 번째, 과거의 경험이에요. 예전에 이 가격에서 떨어진 적이 있으니까 또 떨어질 거야, 이런 생각이고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손실 회피 심리예요. 사람들은 수익보다 손실을 더 크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올랐을 때 팔아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정작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 이런 심리와 반대로 움직여요. 매물대에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매수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매물대를 뚫고 나가면 그 다음은 저항선이 없거든요. 이런 매물대 분석이 어려우시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제가 직접 알려드릴게요.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려요. 매물대 아래에서는 아무리 좋은 재료가 나와도 주가가 시원하게 못 올라가는 특징이 있어요. 항상 매물대 앞에서 막히거든요. 그래서 매물대 아래에서는 주가 움직임이 재미가 없어요. 올라가는 것 같다가도 금세 꺾이고 떨어지는 것 같다가도 어느 정도에서 멈추고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형성하는데, 매물대를 돌파하면 시원하게 상승을 하죠. 이때부터는 완전히 다른 흐름이에요. 매물 압박이 없으니까 주가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매물대 돌파한다고 해서 무조건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매물대가 또 나타날 수 있거든요. 60분 봉으로 보면 우상향 정배열 같지만 중간중간 눌림목 구간을 계속 만들어줬어요. 이게 바로 파동이에요.
주식은 일직선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계속 파도처럼 물결치면서 올라가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이것도 사람들의 심리 때문이에요. 조금 올라가면 이제 팔아야지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조금 떨어지면 이제 사야지 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심리들이 반복되면서 가격에 반영이 돼서 파동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떨어질 때는 떨어진다고 무서워서 못 사고, 올라갈 때는 너무 올라간 거 아닌가 하면서 아쉬워서 비싸게 사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인간의 본능이에요. 이런 돌파 종목 선별하는 방법이나 실시간 정보는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계속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링크 확인해 보세요. 자, 일봉으로 돌아가 보면 결국 매집이 진행되고 가장 두꺼운 매물대 구간을 돌파하는 종목들만 찾아가시면 돼요. 주봉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매집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매집이 진행되는 구간에서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거래량이 꾸준해요. 확 터지지도 않고 확 줄어들지도 않고 일정 수준을 유지하거든요. 두 번째, 주가가 박스권을 형성해요. 위로 못 올라가고 아래로도 못 떨어지고 일정 구간에서 맴도는 거죠. 세 번째,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몇 주, 몇 달씩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번째, 일반 투자자들이 지루해해요. 이 주식이 언제 오르나 이러면서 참지 못하고 팔아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바로 이때가 기회예요. 남들이 지루해할 때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나중에 큰 수익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매물대 아래에서는 절대 주가가 못 움직여요. 매물대 돌파할 때를 집중해야 되는 거죠. 매물대 못 뚫으면 가격은 위로 못 올라가거든요. 눌림목 공략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눌렸을 때 매수하려면 거래량 들어온 걸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빠르게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거래량만 보고 매수하시는 거예요. 거래량 터진다고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 거래량이 매수 거래량인지 매도 거래량인지도 중요해요. 매물대에서 터지는 거래량은 대부분 매도 거래량이에요. 매도하려는 사람들이 진짜 많으니까 거래량이 터지는 거죠. 그런데 그 매도 물량을 누군가가 다 받아주면서 주가가 올라간다면 그때부터가 진짜 상승입니다. 매물대 라인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진다는 점, 이것만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저도 매매할 때 기술적 분석뿐만이 아니라 이슈 분석도 펀더멘탈 분석도 같이 합니다. 이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분석도 중요하지만 결국 심리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분석을 해도 막상 그 순간에 마음이 흔들리면 결국에는 실패하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많이 있었어요. 분명히 매물대 돌파를 확인하고 들어갔는데 조금 떨어지니까 무서워져서 바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때 진짜 후회 많이 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종합적인 투자 전략이나 이슈 분석은 텔레그램 방에서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있어요. 꼭 참여해보세요. 자, 월봉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거래량 들어온 자리를 찾는 게 핵심인데요. 큰 상승을 먹고 싶으면 바닥에 매물대 깔린 종목들을 선정하세요. 바닥에 매물대가 깔렸다는 건 매집이 이미 진행됐다는 거고, 이 물량들을 팔기 위해서 2차 파동을 만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2차 파동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1차 파동은 매집 과정이에요. 조용히 물량을 모으는 구간이죠. 그 다음 2차 파동에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는 건데요. 많은 투자자들이 1차 파동에 지쳐서 포기해버려요. 내 거 주식 안 오르네 이러면서 팔아버리는 거죠. 근데 정작 2차 파동에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주식의 아이러니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할 때 진짜 기회가 오는 거죠. 매물대를 맞고 가격이 떨어지면 당연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떨어졌을 때만 매매하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매물대 구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매물대도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거래량에 따라서 매물대의 위치나 두께가 바뀔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호재가 나오면 기존 매물대가 약해질 수도 있어요. 반대로 악재가 나오면 새로운 매물대가 형성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항상 실시간으로 체크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바닥 매물대 장악하는 종목들은 계속 나와요. 매일 거래량 터지는 종목들이 나오거든요. 거래량은 매물대 라인에서만 터져요. 지금 가격이 매물대 밑에 있냐 위에 있냐에 따라서 매매 방식을 바꿔보세요. 자, 다시 SKC로 돌아가서 최종 정리해 드릴게요. 월봉 보시면 항상 매물대 구간에서는 오락가락 재미가 없어요. 근데 매물대 라인 돌파하니까 미친 상승을 보여줬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매물대 안에서 막혀 있으니까 당장 쭉쭉 못 올라가는 거예요. 파동 그리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 파동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거래량 들어오는 자리에서 거래량 들어오면 돌파, 안 들어오면 쌍봉이 만들어지는 거죠.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인다는 점 꼭 참고해 주세요. 근데 쌍봉이라는 게 뭐냐면 한번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또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이런 패턴이에요. 더블탑 패턴이라고도 하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매물대를 뚫을 만큼 충분한 매수 세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상승에서 매물대 근처까지 갔는데 뚫지 못하고 떨어져요. 그럼 사람들이 이거 안 되는구나 하면서 실망하죠. 그러면서 실망 매물이 나와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또다시 상승 시도를 해요. 이때 거래량이 충분히 뒷받침되면 돌파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또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SKC가 딱 이런 상황이에요. 매물대 근처에서 계속 시도하고 있는 거죠. 트라이를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건 다음 상승 시도 때 거래량이 얼마나 들어오느냐예요.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들어오면서 매물대를 뚫는다면 그때부터 진짜 상승이 시작되는 거고요. 만약 거래량이 부족해서 또 꺾인다면 한 번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튼튼한 상승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거든요. 건강한 조정이라고 하죠. 매물대를 뚫기 위해서는 충분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를 모으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저는 지금 SKC가 바로 그런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리기판이라는 확실한 테마도 있고 2027년 양산이라는 명확한 타임라인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파동을 그릴 수밖에 없어요. 올랐을 때는 매도 압력이 나오고 떨어졌을 때는 매수 세력이 들어오고 이런 패턴이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도 이런 패턴에 맞춰서 대응하셔야 해요. 무작정 홀딩만 하는 것보다도 파동에 맞춰서 일부 매매를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재 가격대에서 일부 매수하시고 만약 조금 더 눌린다면 추가 매수, 그리고 매물대 돌파가 확인되면 또 추가 매수,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시는 거죠. 반대로 상승했을 때도 일부 매도해서 수익을 실현하시고 다시 눌렸을 때 재매수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평균 매수 단가도 낮출 수 있고 수익률도 많이 높일 수 있어요. 물론 당연하게도 쉽지는 않습니다. 타이밍 잡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거든요. 하지만 매물대라는 기준점이 있으면 훨씬 수월해져요. 지금 SKC는 가장 두꺼운 매물대 구간에 걸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진통이 있어요.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투자에는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분석을 해도 시장은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해요. 한 번에 올인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시고 손절선도 미리 정해두시고요. 특히 SKC 같은 종목은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까 더욱 조심하셔야 돼요. 호재가 나올 때는 확 올라가지만 악재가 나올 때는 확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유리기판 시장의 성장성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변동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큰 그림을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투자는 인내의 게임이에요. 남들이 포기할 때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마지막에 웃는 거거든요. 지금 SKC도 그런 인내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주식을 할 때 어떻게 기준점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여기서 종목이나 오전 오후 시황 브리핑, 기초적인 주식 교육, 그 외에도 리포트 자료들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니까 안 들어오시면 손해예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고요. 채널 홈에도 이렇게 텔레그램 방 링크가 있습니다. 꼭 이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새로 방문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더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나마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항상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